유튜브에서 제가 처음으로 40분이 넘는 영상을 배속 없이 끝까지 초집중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영상이었는데요. 돈을 인격체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말에 처음엔 갸우뚱했다가 영상을 다 본 뒤에는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막 대하고 있었구나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이름 역시 돈의 속성입니다.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책에는 가난의 가장 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가며 돈의 여러 속성을 자세히 경험한 진짜 부자 김승호 회장님의 돈에 대한 통찰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방법부터 사업, 관계, 부동산까지 흥미로운 돈의 속성이 많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그런데 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또 2가지로 나뉜다. 직접 창업을 하거나, 남의 성공에 올라타거나. 바로 마지막에 설명한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방법이 주식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부자는 대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하는지 속속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금융 수준을 파악하라. 요즘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주식 들어간다고 무턱대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금융 수준에 대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실제 경제활동을 하며 사는 모든 현대인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식으로 경제 용어를 꼽으시면서 고등학교 정규 과목에 편입되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도 부자 되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막상 경제 용어는 어렴풋이 눈치로 때려 맞추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총 90여 개의 경제 용어를 보여드릴 텐데 이 중에 80% 이상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상위권이고 50%에서 80%라면 중간, 그 이하라면 하위권으로 열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 영상을 멈춰서 정말 솔직하게 본인의 금융 수준을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저는 불행하게도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하려고 책도 사고 스터디도 시작했습니다. 무튼 용어 공부하면서 주식에 대한 감도 미리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주식시장에서는 주식과 그 주식이 거래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개인이 혼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눠서 투자금을 모으고 그 증거로 배분한 약속의 증서입니다. 그리고 이 증서를 사람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게 증권거래소인 거죠. 즉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다면 그 주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얻은 이익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자신을 그 회사의 경영자로 생각한다. 말 그대로 내가 진짜 그 회사의 사장인 것 마냥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무슨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건지, 또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사장이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2번째,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돈은 쉽게 엉덩이를 들썩거리거나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미 비싼 상태라면 그 과실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과 폭락장에서도 주식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3가지 방법에는 어느 정도 공부와 마음 수련이 필요한다는 것,
모두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 다음은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아서 매달 소량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는 겁니다. 시가총액이란 것은 네이버 증권에 가면 업종별로 순위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이 직접 들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눈과 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꾸준히 모으면 됩니다. 최상위 부자가 전하는 주식 격언. 주식시장에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등 수많은 격언들이 있는데요. 이 격언들만 잘 지켜도 사실 크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문제죠. 그래도 항상 마음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겠죠. 책에 나온 김승호 회장님의 주식 투자 격언 3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째,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말은 투자할 때 위험과 수익에 따라 분산 투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뜻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주, 스타벅스 한 주, 애플 한 주 이렇게 샀다고 치면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은 걸까요? 맞긴 맞습니다. 문제는 바구니를 나눠 놓긴 했지만 한 선반에 올려놓은 꼴입니다. 결국 선반이 무너지면 한 번에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계란을 바구니에 나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반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금, 채권 등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어렵겠지만 잊지 마세요. 둘째, 경제 전문가를 믿지 마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유튜브 시장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전문가들도 경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직접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참고는 하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측보다는 대응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복리의 위력을 이해하라. 아인슈타인은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어요. 원금 100만원을 넣어서 이자를 5만원 받았다고 치면 다음에 또 100만원을 넣어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받았던 5만원을 합쳐서 105만원을 다시 넣는 식으로 이자를 원금에 더해 또 이자를 받게 되면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속도가 엄청나져서 금액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복리는 워렌 버핏을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준 그런 핵심 원리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것을 오로지 여유 자금으로 높은 수익률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에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위 부자가 이야기하는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빠르게 얘기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당신의 금융 지식 수준을 파악하라. 둘째,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라는 점, 여유자금이라는 거죠. 셋째는 싸게 살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당장 바로 시작하고 싶다면 관심 업종의 1위 기업을 꾸준히 1년간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주식 격언 3가지는 하나,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둘, 경제 전문가를 맹신하지 마라. 셋, 복리의 위력을 이해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6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날은 최상위 부자가 경제적 자유를 취득한 개인 독립 기념일입니다. 말이 멋있죠?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자본소득이 일해야 들어오는 근로소득보다 높아진 날이라고 해요. 제가 일전에 사경인 회계사님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에서 이러한 근로소득을 넘는 자본소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위에 띄워드리는 링크에서 확인하시고요. 무튼 이런 개인 독립기념일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생일뿐만 아니라 경제 독립기념일을 자신만의 기념일로 자축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투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